그래서 1년차 때는 대치동에서 하나에 강의를 했고요. 대구에서 하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됐을 것 같으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여행 시험 성적 증명서입니다. 올해 수학과형 100분이 98, 생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시 4개 틀린 마지막 수능이 되겠습니다. N수의 신 69화입니다. 오늘 만나볼 N수의 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인강 사이트 생명과학 영역 최연소 1타 강사를 차지한 분인데요. 한편 그는 전국자사고인 상상고를 졸업하고 의대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홍준용 씨? 네. N수의 신 69화 주인공 홍준용 씨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맹에서 수능생명과학이죠. 가르치고 있는 홍준용입니다. 몇 살이시죠? 2001년생입니다. 만으로는 24입니다. 그 학창시절에 홍준용 씨는 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중학생 때는 사실 공부를 엄청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하는, 좀 조용한데 학생회도 좀 하고 뭐 반장, 부반장도 하는데 아니, 조용한데 학생회를 하고 반장, 부반장을 학생회에서도 조용한 역할이었습니다. 공부를 뭐 전교 막 1, 2등처럼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서 이제 학원을 다니라고 좀 종용을 하셨었나요? 사실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학교열이 강한 편은 아니셨어요. 그냥 제가 이제 주변 학생들보다 너무 뭔가 덜 다니거나 너무 더 다니지만 않게끔 적절하게 뭐 영어 하나 수학 하나 정도. 1학년 때는 막 전교 100등이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반에서 뭐 한 3등, 4등 이 정도는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상산고등학교를 입학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니 상산고등학교는 사실은 이 정도 성적 때문에 좀 지원하기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지원을 하게 되셨을까요? 실제로 지원 준비할 때도 너 내신이면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볼 당시에는 면접이 뭐 3단계, 4단계가 있었는데 토론 면접도 막 있었고 문제 풀이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었고 인성 면접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면접 성적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내신은 사실 좀 애매했어요. 일반고를 진학해도 되는데 상산고 진학을 해야겠다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은 좀 어린 나이잖아요. 막 엄청난 담대한 목적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때는 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가 주는 소속감? 그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좀 날아가셔야 되거든요. 기숙사학교 입학을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를 또 기존에 살지 않던 동네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좀 부모님이라든가 좀 추천을 좀 하셨나요? 그래도? 아니면 좀 만류를 하셨다든가? 부모님은 좀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던 거죠. 좋은 일이니까 되게 흔쾌히 보내주셨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거의 못 뵀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를 안 했거든요. 2달에 한 번 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의 공부 생활이 또 시작되는데 내노라는 학생들이 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초중 생활보다는 더욱더 좀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가서 좀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고1, 고2 때까지는 또 거기서 두각은 또 아니었어요. 이게 막 딱 중간 이 정도.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썰이라든가 뭐 추억은 없을까요? 우리 학교에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운동장 트랙이 있었어요.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야자 끝나고 이제 기숙사 자습이 또 있는데 그 사이 한 2, 30분 동안 그 트랙을 도는 문화가 있었어요. 썸이죠. 남녀 썸이 생기고 이제 뭐 연애를 하면 이제 그 트랙을 도는 게 귀여운 문화였죠. 준용 씨의 용화는 오늘 처음 뵙지만 잘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당시 남녀 공학이잖아요, 사실 상상고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트랙을 도시면서 좀 사랑이 싹 텄나요? 저는 한 번 돌아봤는데 그게 이제 제 친구 남자인 친구하고 남자친구 말고요. 남자인 친구하고 궁금해서 요새 누구랑 썸 타나 궁금해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찰기 역할을 좀 학교에서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여학생의 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날에. 다수의 쪽지를 좀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인기가 없었습니다. 굴하죠? 진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활이 지나가는데 사실 고3에 돌입하셨을 때는 입결이 너무 높은 또 학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적재적소에 또 학생들을 배치시키려는 또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준용 씨가 가고 싶었던 학교라든가 학과는 또 어디였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내신이 그냥 좀 애매했고요. 정시 성적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이름값이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이 정도의 되게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불타오르는 뭔가 학과에 대한 열망은 없었고요. 어느 순간 생겼습니다. 고3을 올라가면서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고2, 고3 올라가는 시점 어느 순간인가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
계기가 뭐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미디어 매체에서 의사분들의 어떤 그 영상을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준영 씨는 좀 어떤 경우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것도 친한 건데 동경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난 의사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걸 듣다 보니까 그럼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지라고 했을 때 잘 모르지면서도 정신과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의대가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내신으로서는 지금 수시 지원 힘든 상황이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정시로서의 의대 진학을 꿈꿀 수밖에 없었을 텐데 몇 학년도 수능이었을까요? 현역이 2020학년도 수능이었죠. 2020. 당시에 이제 19의 불국어를 지나고 나서 2020을 맞이하셨을 그 해인데 그의 수능 뭔가 좀 원하는 대로 보셨을까요? 제가 고2에서 고3을 올라가면서 어쨌든 의사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가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독한 애가 돼가지고 3학년 때는 계속해서 1등급 밖에 안 나왔죠. 2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학부모 상담 겸 부르셔가지고 네네. 준용이 투과목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성적 상승세면은 서울대 의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사실 좀 오만했던 거죠. 잘 해왔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재수가 결과불이라는 거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성적이 조금 아쉬우셨을까요? 사실은 전날에도 밤을 설쳤어요. 코 고는 룸메가 있었거든요. 너무 미웠습니다 그날. 근데 잠이 안 오니까 괜히 걔 탓인 것 같은 거예요. 걔 때문에 내가 못 자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는 수시로 이미 무슨 경희대 의대를 붙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날 아침에 뭐 컨디션이 막 좋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구과학을 제가 하니까 또 달의 적경 저기 계산해야 되고 이거 어느 방향인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국어가 주력이었습니다. 국어를 보는데 거짓말을 안 치고 첫 번째 지문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푸는 게 그냥 뭐 헷갈린다가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이 지문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네, 끔찍하죠. 결과물을 보니까 이때 2번이 뭐 3점짜리인가 그랬는데 틀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시간이 뭐 지나가는지도 모르면서 국어 시험을 마쳤고요. 1교시를 마쳤고요. 지금도 막 꿈에 좀 나오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하면 이제 그 진풍경이 뭐냐면 쉬는 시간에 답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국어에서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은 느꼈기 때문에 채점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정신 차려서 수학 보자 였는데 제가 이미 반에 오니까 준영아 너 이번 틀렸는데? 라는 대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맞춰보는 거죠. 가채점표를 제가 국어를 잘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들춰가지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친하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는 네, 이건 더 뒤에까지도 연달아. 그렇죠. 이게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슬펐던 게 알고 보니까 국어를 제일 잘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시험을 오히려 더 못 본 거죠. 뭔가 정신머리가 없었는지 수학도 뭐 3점짜리 틀려 있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역 수능 원하는 대로 치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좀 심정은 좀 어떠셨을까요? 너무 슬펐어요. 수능 끝나고 진짜 집에 박혀가지고 제가 취미가 삼국지를 읽는 건데 수능 끝나고 계속 삼국지만 읽었습니다. 집에서.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뭐 6월도 잘 보고 뭐 9월도 잘 보고 잘 진행을 하다가 수능날 또 뭔가 마음대로 안 흘러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무서웠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있었고요.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재수를 반대하셨습니다. 왜 맞춰서 가라? 왜냐면은 아주 안 나온 성적도 아니었고 실제로 부모님은 너가 한 만큼 나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좀 강하셨습니다. 저도 뭔가 확신이 없어 처음에는. 왜냐면은 수능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삼수는도 자신이 있는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재수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베이스가 없는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스가 있는 채로 출발하면 어쨌든 유리한 것도 맞고 이러면 내가 재수를 도전했을 때 유리하겠다. 지금 수능날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 설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경제적인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설득 실패했다가 제가 진짜 과감하게 그 대학 포기 선언 전 수시도 안 썼어요. 수시도 6장 중에서 4장을 안 썼고요. 2장만 의대 논술을 썼고요. 정시 3장은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지원하고 대학 다 떨어지면 사실은 부모님도 진짜 대단. 그냥 강제생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크트리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재수를 사실은 나름은 또 계획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재수는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재종에서 했습니다. 그 재종반에서 끝까지 있으셨나요? 끝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두 번째 수능을 응시하게 되십니다. 이때가 정말로 통합 선택으로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수학 가형을 응시하셨다는 거고 과학 탐구로는 이제 생원 지원, 그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십니다. 이번 수능 좀 어떠셨어요? 만족했죠. 실례지만 전체 해수는 몇 개 정도 들리셨죠? 4개 틀렸습니다. 뭐 어디서 틀렸죠? 국어를 2개, 수학을 하나, 지구과학을 하나 틀렸습니다. 재수 때 결국에 원하는 의대에 진학을 했나요? 했죠? 네. 원하는 의대는 CAU, 중앙대 의대였나요? 서울에 있는 의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요. 사실 의대를 꿈꾼 순간부터는 학교의 이름에 대해서 뭔가 서울대, 뭐 연세대를 추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고려대 의대도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중앙대 의대를 합격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 이제 예과 본과 순으로 이제 의대 생활이 시작이 될 텐데 돌연 생명과 강사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예과 생활을 하긴 하셨었나요? 예과 2년은 수료를 했고 본과 1학년에 진학을 하고 나서 예. 휴학을 낸 상태입니다. 그럼 예과 때부터 좀 강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셨던 걸까요? 아무래도 대학생 때 알바를 많이 했죠. 과외도 많이 하고 출판도 대학교 1학년 때 했었고요. 모두 다 생명과학이었나요? 그렇죠. 순수하게 흥미였습니다. 순수 재미였습니다. 예과 2년이죠. 예. 를 다니면서는 내년이면 제가 본과생이 되지 않습니까? 본과생부터는 쏟아지죠, 사실은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풀로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을 놓기 전에 뭐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도전했던 게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원들에. 만든 책들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자리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받아주셨나요? 몇몇 학원들을 초반에? 그래서 1년차 때는 대치동에서 하나의 강의를 했고요. 대구에서 하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원서를 그렇죠. 발품 판 거죠. 처음에는 겨울방학 특강을 하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잘 됐을 것 같으세요? 망했습니다. 첫 번째 겨울방학 특강은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사실 강의라는 게 그냥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좀 느꼈던 거는 첫 번째가 재밌다.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나?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적어도 1년의 가치 있다고 봤습니다. 1년 학업을 유예하고 1년을 내가 투자했을 때 실제로 뭐 큰 성공 이루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즐겁겠는데? 와, 그 1년이?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 이후에는 예. 본격적으로 휴학을 하고 되겠네. 강의를 또 안 합니다. 안 해요, 또? 똑같이 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요행이고요. 예. 뭐라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제가 두 가지를 좀 목표로 했는데 첫 번째는 동료들이 좀 필요했고요. 근데 저는 네임밸류가 있거나 뭔가 특정 학원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정말 그냥 돌아다니면서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구실도 필요하니까 예. 그때 제가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월세방 잘 구해서 거기서 이제 첫 연구실 조그만 데를 열고요. 한 달 반 정도 계속 교재랑 풀이 연구를 해서 처음으로 딱 들고 나왔죠. 4월 말에.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대성마이밍에서 생명과학 강사가 되시고 최연소 1딱 자리까지 가셨는데 결국에는 대형 브랜드에서의 뭔가 스카우트 제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나 문을 직접 두드린 건가요? 그때 1년 차의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면 우린 여기까지다. 를 연구실에 큼직하게 적고 출발했어요. 첫 번째가 네. 어쨌든 지금은 학원의 네임밸류보다는 홍준용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이름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의 기준점이 뭘까? 반이 두 개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반 합쳐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강생은 모아야 한다. 두 번째는 홍준용이라는 강사가 예. 나이도 어리고 스펙도 되게 뭔가 주변에 잘 없는 스펙인데 네. 단과에서 결과물이 나오네? 라고 한다면 애들은 나를 모르더라도 학원과 회사들은 나를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보자. 메이저의 스카우트에 받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됐으면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본인 생각했을 때 메이저가 어디죠? 대성. 또 가족이 되셨다 보니까 그렇죠. 네, 원앤온리로 이제. 근데 그럼 이제 D사이에 대성의 제안이 오나요, 바로? 그쵸. 제 가치를 제일 먼저 봐주신 것도 대성이었고 제일 뭔가 구체적으로 알아주셨던 것도 대성이었습니다. 그 제안이 언제쯤 오셨을까요? 제가 첫 단과가 4월 말이었는데 예. 7월부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얼마 지나지가 않습니다. 2025 수능되면 2024년에서는 대성마이맥에서 인사를 드리는 홍준용 선생님이 되셨고 정말 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 탐구 영역의 생명과학 1의 그 자리에서 최상단에 위치를 하게 되십니다. 이게 언제쯤 그 업데이트가 되셨나요? 3개월에 한 번씩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처음 런칭하고 3달 후에 이제 두 자리가 올라갔고 그 이후 3개월 후에 다시. 와. 사실 뭐 거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 나이에 생명과학 1 가장 위에 자리로 등단을 하시고요. 현재는 2026 대비 수능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주용 씨, 쭉 이제 본인의 인생을 설파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관련한 중간에 성적표 관련 언급도 있었고 뭐 실제적으로 좀 집필하신 교재라든가 강의명도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주용 씨와의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주작은 없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성적 통지표 성명 홍준용 수학 가형이고요. 생원 지원입니다. 구모 자료가 좀 남아 계신 것 같아서 입수를 해봤습니다. 야, 이거 올백이에요? 국어가 원점수가 98이고요. 그래요? 와. 사실 이 정도 기세라면 연대의대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불과 이제 2개월 차이의 이제 모의고사였어요. 실제 수능 성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측면서입니다.
올해 한국사까지 1등급 획득하셨었고요. 수학과형 100분이 98, 생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시 4개 틀린 마지막 수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본인의 목표는 인서울 주요 대학의 의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학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결과가 나와서 대단합니다. 특히나 가형 수학을 또 줄곧 이렇게 1등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셨다는 게 역시나 고트 레벨의 지능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팔라우카이스 2026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 본격적으로 홍준용님께서 뭐 직접 또 개발하신 교재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지금 보니까 올해 6월 이후에 어떤 그 피드백을 담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6평 분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깔끔하게 이제 보라색 색깔인데 색채도 이제 본인이 선택하셨나요? 이게 난도에 색을 부여하는 걸 좋아해서요. easy, 연두색. 와, very hard를 이제 보라색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책색이 지금 보라색이라는 것은 그 정도 난도였다는 것이고 6평이 어려웠다는 거죠. 9평의 또 그 어떤 그 난도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색깔은 매운 바뀝니다. 이야, 또 독특하게. 홍준영 선생님, 양력, 상산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 현 대성마이맥, 강남 대성학원, 형광과 인광 모두를 대성 브랜드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또 그 육모 끝나고 분석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사분이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또 직접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좀 새하얀 교재들이 있습니다. 더 프리즘, 더 컨택트, 서클. 이 뭐 지금 거의 이제 안경 회사거든요. 안경점이거든요. 이건 좀 어떤 느낌이죠? 얘네들은 이제 메인 커리큘럼의 이제 보조를 담당하는 이제 문제 이제 풀이 양과 그러네. 컨셉을 프리즘, 컨택트 이런 이름으로 좀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커리큘럼을 만들 때 라인을 크게 2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 메인 커리큘럼. 나만의 뭔가를 가르칠 때는 제가 전술, 뭐 전략, 이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체스로 이제 컨셉이 통일되어 있고요. 체스가 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홍준용 강사의 뭔가 이 독특한 혹은 발상을 배우는 강의구나라고 예, 할 수 예. 있는 거고 뭔가 그 문제의 양,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적용하는 걸 연습하고 이런 것들은 눈과 관련된 체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야, 이것도 나름의 그 생명과학적인 그런 발상이 좀 녹아있는 재밌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은색 교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Tactics and Strategies. 지금 보니까 체스도 잘하세요? 체스를 좋아했죠. 대학 다닐 때 이제 할 게 그래요? 없으니까. 아니, 할 게 없어 체스를 해요? 보통 뭐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롤하고? 예과 때는 강의실에서 뒤에서 체스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거기서 좀 영감을. 이 책을 좀 간단히 일단 뭐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죠? 이게 제가 가장 먼저 만든 책이고요. 컨셉은 사실은 이제 전술과 전략이죠. 어찌 보면 체스에서 전술은 조금 더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략은 좀 더 방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택틱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가르치는 거고 스트래테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본인 걸로 만들겠느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컨셉. 의미가 있군요. 그러면 이제 그 목차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 분석, 막전이, 감수 분열. 흔히 이제 킬러 주제로 학생들이 일컫는 그런 부분들을 딱 또 택틱, 스트래티지 그리고 앤서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셨어요. 문제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죠. 와, 한 문제 한 문제당의 스토리가 또 녹아있고 코멘트가 있는 그런 교재이고 이제 누가 봐도 실전 모의고사 느낌의 콘텐츠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떤 차이가 있죠? 서클은 완전한 실전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이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수능의 컨셉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고요. 이거 하프예요. 특정 파트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서 네, 이제 문제풀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 블리츠가 정말 그 수능 직전에 맞습니다. 과탐은 진짜 실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생명과학 응시하는 분들은 90풀 커리를 타지 않았더라도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마이맥 인강 기준입니다. 채 1년 커리큘럼을 완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타에 등단을 하셨고 역대급 진짜 천재 소년, 수능 인간계의 역천괴다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준영 씨, 저희가 말을 또 계속 많이 해왔는데 간단한 좀 차 한잔하면서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준영 씨, 제가 좀 그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편하게요. 예,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준영아. 네. 준영아, 내가 그 엔수에이신 출연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좀 선물 주는데 한창 또 바쁠 때잖아. 파이널 컬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 캡슐 커피를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옆에다 잠깐 두고 일단 먹어줘. 그렇지. 야, 근데 올해 1년도 안 되는 게 진짜 초패스트 진짜 이 정도면 이미 사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원래 미미는 좀 알고 있었나? 원래 엄청 팬이었죠. 진짜? 진짜 놀러 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엔수에이씨나 강사 모임 등판 컨텐츠 댓글에 섭외단 얘기가 많았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뭐 타이밍 너무 잘 맞았겠다 싶었는데 좀 어떤 영상을 좀 봤었어? 내 거는? 지금은 완전 삐까뻔쩍한 민우님인데
조금 더 누추한 영상 봤어? 조금 더 꼬질꼬질했을 때. 혹시 뭐 그렇게 주맛장 토론 이런 거? 그렇죠. 아. 그런 거를 많이 봤었고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봐줘서 고맙고, 그래서 대성의 얼굴이 또 됐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생명과학원이 세기말 수능이란 말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통합과학, 그러니까 우리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걸 이제 수능으로 보게 됐는데,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과학탐구 강사로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 건가? 아니면 뭐 통과도 좀 제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강사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한 번도 이걸 가볍게 여긴 적이 없거든요. 연대 더 봐. 의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의대를 다시 다니고 싶으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의견은 정말 막연하게 언젠가는 뭐 돌아가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생명과학과 이어지는 통합과학에서 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고. 근데 사실 뭐 학교에서 물화생 뭐 다 했을 거고, 그치? 그럼요. 그러니까 뭐 상상고인데 뭐 이거 뭐 못할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많은 과학탐 강사분들께서 은퇴를 하지 않는 애 몰릴 거란 말이지. 그렇죠. 정말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 아니겠어? 경쟁력 있지요. 멋있다. 지금 내 마음도 홀릴 것 같아. 눈빛이 좋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주변 친구들 반응은 좀 어때? 갑자기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러니까. 처음에 친구들은 엄청 말렸어요. 특히 동기들이 그치. 제가 학교 휴학한다 그러니까 미쳤냐고. 왜냐면 사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뒷배도 없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다들 응원하죠. 다들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로서 뭔가 마음속으로 생긴 목표가 있을까? 원래 이제 목표를 저희 내부끼리만 공유하고 원래 발설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 말에 강남대성 종강을 할 때 종강을 런칭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종강하면서 딱 올해의 목표를 밝혔거든요. 근데 올해 목표 중에 이제 2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은 뭔가 강사가 단독으로 제 역량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저를 이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연구실을 좀 더 기반 있는 걸 갖추고 싶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1년 내로 일탈을 하겠다. 1년 내로 못하면 난 그만두겠다. 1년 내로? 얘기를 했다고? 네, 말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킬 심산으로 했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강사 그 자체에 대한 지금 좀 적격이라는 생각도 이제 들지. 솔직히 뭐 일탈을 지금 해냈는데 이 단기간에. 워라벨은 확실히 없습니다. 라이프가 거의 없는 거의 삶이긴 모든 걸 한데 알지. 그래도 너무 즐겁습니다. 따로 운동도 해?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해? 오늘 러닝머신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어? 운동도 해?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그런 거지? 우선 어디서 사 보통? 쇼핑몰에서 해? 근데 그냥 대충 잡히는 거 아무거나. 잡히는 거? 네, 잘 몰라서요. 잘 모르네. 네. 생명과학 원에 몰두하고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최연소 강사가 된 홍주용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올해 또 영상 올리는 기점으로는 구모와 수능이 남아있죠. 올해 대입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 향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수능이 이제 100일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타이밍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수능은 항상 디데이가 돌아가잖아요. 늘 카운트다운이니까 아마 며칠이 남은 시점이겠죠. 이게 좋은 수험생이 어떤 수험생일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으면서도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길이 있다면 스스로 하루하루를 엄격하게 보내면 대체로 좋은 수험 생활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시기에 하루가 어떤지를 살펴보시고요. 엄격한 하루하루로 수험 생활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NCS신 69화 주인공 홍준영님이었습니다. 자, 홍준영님의 강사 라이프 파이팅!